감사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07시 30분.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출근입니다. 용인이라는 곳에 지금 갈 일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야 돼. 출근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쪽. 글쎄요, 06시에 출발하는 것하고 07시 30분에 출발하는 게 그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몸이 느끼는 것하고 이런 어떤 차량에 탑승했을 때의 느낌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휴, 저 뭐야, 로드킬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종의 다양성, 특히나 동물이나, 그죠? 개과 동물들은 도시만 해서 어떤 이동에 대한, 본인이 모르는 이동에 대한 제한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처음 로드킬을 봤을 때 기억은 잘 나질 않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느낌들이 둔감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슬퍼져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슬퍼지냐 그러면은 그것도 딱히 설명할 길은 없네요. 로드킬이 끔찍하잖아요. 예전엔 끔찍하고 하루 종일 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혐오스러운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걸 보고.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그냥 외면해 버리니까. 하도 사체에 대한 잔해물이 어떤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둔화되는 내 감각들이, 그런 거에 계속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짐에서 오는 편안함도 있지만 익숙해짐에서 오는 상실감? 끔찍함이라는 거는 겪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겪지 말아야 되는가? 겪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끔찍한 상황을 계속 겪음으로 인해서 감각이 둔해졌을 때, 그죠? 둔함 감각에서 오는 어떤 느낌의 어떤 탈날같이 솟았던 그런 어떤 감정의 용솟음침이 굉장히 이렇게 평탄해지잖아. 예전에 전쟁에서도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로드킬은 우리 인간이 깔아놓은 어떤 아스팔트에서 지나다니면서, 그죠? 이동물체의 강한 어떤 충격으로 몸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강한 어떤 슈팅에 의해서 몸이 뚫어지거나, 그죠? 일반 사람들이
그걸 겪게 된다는 거는 상당히 끔찍할 것 같아요. 처음에 만약에 겪으면.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막 3년, 막 5년, 막 10년 이상 겪음으로써 그 감각이 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둔한,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전쟁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어떤 미묘한, 그리고 신비스러운, 그리고 슬픈, 감각의 둔탁함이 되지 않을까. 매사에 어떤 끔찍한 감정을 쏟아내고 거기에 매몰된다면 전쟁을 칠 수가 있겠어요? 사병들이? 절대 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각이 둔해지지 않기 위한 어떤 시술이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전쟁을 치르겠어? 지금은 이제 대외적으로 인공지능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떤 형상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영상은 인간이 볼 수 없다? 글쎄요.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슈 쪽에 가면 아시겠지만, 이제, 큐슈 맞죠? 가끔 얘기하는 이제 가고시마. 예전에 사스마. 센고쿠 시대 시마즈 가문이, 이 지역을 다스렸죠. 다이묘로서의 역할을 했고, 제가 우리가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사에서 일어나는 일본과의 갈등의 원인을 파헤쳐보는 데 있어서 여러 인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메이지 왕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다케다 신켄이라든가, 이런, 이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인물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국제정세에서의 조선에 대한 어떤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어떤 씨들을 심어주게 된 일본 내 사상을 심게 된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센코쿠를 마쿠를 마무리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이잖아요. 마쿠의 어떤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준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히 대정봉환이라고 하는 1865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러한 어떤 마쿠의 결단을 통해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고, 또 마쿠의 결단에 대해서 독촉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부의 결단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조슈아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천황의 독립함으로 해서 일본사에 대한 새로운 정치 체계를 인화하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특히나 그 사스마 센커쿠 시대 때 섬지였던 사스마 지역의 시마즈 가문, 특히나 이 지역의 군사, 경제, 정치적 영향력을 대단히 높였던 사람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점은 이 사스마 지역이 조슈처럼 일방적으로 막부 타도를 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막부의 그 다이묘의 쇼군에게 평화로운 어떤 천황으로의 권력 이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소프트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조슈아는 다르게. 동시에 이 시마즈를 영입하는 사이고는 조슈나 도사의 그 토막파들을 거느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쪽 진영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어떤 입김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불편한 시각들이지만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의심되는,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양측 간의 어떤 의미에서는 세력을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다는 놀라운 점이 사이고에 대한 혐오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또한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스에이 전쟁 이후에 사스마가 사이고를 균형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정한 여러가지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현 체제에 대한 막부 체계에 대한 빠른 반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익히고 그런 외교적인 부분을 일개 현에 있는 그의 신하였던 사이고의 중용을 통해서 매끄럽게 해결한 그의 정치적인 역량을 높이 샀던 시마즈 히사미치 가문의 결정도 아주 높이 살만한 겁니다. 그를 중용한 것도.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곳에 다시 한번 가봐서 이들의 속사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게 내 생각이에요. 그도 그 일본 내전을 통해서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전을 1870년대 이루어졌던 일본 내 내전에는 패망함으로 인해서 그 칼끝은 천황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자살을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데 그의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수년 전 내서야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국립묘지와 같은 의미의 그 신사에 항상 매년 문제되는 그 신사 있잖아요. 공문을 바치고 그런 이 내부에는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는 여러 인물들이
신산에 공양돼 있어요. 이 또 이외에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 근데 거기서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했던 사이고가 그동안 계속 배제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곳을 좀 다녀올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전쟁에 대한 참혹함, 뭐 로드킬을 통해서 뭐 일본의 사이고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그 중앙에 이르는 거는 혐오스러운 어떤 인간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망각, 둔각 등이 인간을 지속적으로 전쟁이라는 참화로 잊을만 하면 가게 되는 어떤 원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방송 끝마칩니다. 날씨는 여전히 낮과 밤의 차이가 있죠. 건강에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 네. 따뜻했습니다.